아, 네,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전효섭 국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금융혁신단 5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매우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앞에서 선배님들이 열심히 일해 놓으신 성과를 제가 잘못 전달할까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부담스러운데, 이번에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지난 5년을 돌아보고 한 번 더 우리 앞으로 가야 될 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뭐 저희가 하는 일이라는 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금융회사들이,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하는 건데, 앞에서 KB에서 발표해 주신 이런 많은 요구 사항들,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이제 금융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금융혁신과 관련해서 이 주제가 나왔을 때는 사실 이제 금융위의 전체적인 금융혁신은 매우 넓은데요. 제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분야는 주로 디지털 금융에 해당되고, 물론 그 중에서도 샌드박스는 전체의 같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규제 혁신에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 이제 뭐 보안이나 데이터나 AI 이런 게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디지털 혁신 쪽에 많이 이제 있고요. 실제로 샌드박스로 들어오는 것들도 보면 이제 핀테크와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혁신 쪽이 이제 제일 많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금융의 혁신이라고 하면 그래도 금융 분야의 각종 규제를 개선해서 기존의 전통 레전드 금융 사람들이 이제 잘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하는 것은 이제 금융혁신기획단, 여기에 한정해서 이제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이 사실 이제 이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게 매우 재미없는 이슈인데, 이거를 뭐 이제 재미있게 설명하기는 매우 힘들 것 같더라고요. 좀 재미없더라도 한번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구나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정책은 재미없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생산되는 그 서비스들을 보면 뭐 조각 투자라든지 알뜰폰이라든지 뭐 그런 그 소수점 투자라든지 이런 재미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금융혁신이라는 게 왜 생겨났느냐? 금융혁신 기획단이 이제 5년이 됐는데요. 뭐 말할 것도 없이 IT 분야의 그 발전이 워낙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환경이 워낙 변했기 때문에 금융 규제든지 금융 산업이든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블록체인이나 안면인식, 인공지능 이걸 다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방금 발표한 것처럼. 근데 이걸 쓰지 못하는 환경을 갖고 있는 규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맨 뒤에 있는 규제 부조화까지 같이 이야기되는데, IT가 그만큼 급속하게 발전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두 번째 보면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전환, 이 부분은 금융산업, 금융회사도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IT 환경에 매우 익숙하니까 그걸 따라와 주지 못하는 금융회사들은 살아남지 못하겠죠. 그렇게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핀테크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해온 이 여정인데요. 2013년에 처음으로 핀테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때 IT 금융 융합 방안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방안 안에 사실 이제 핀테크라는 말을 처음 썼었고, 이 방안을 내놓은 게 우연하게도 저였습니다. 근데 그때 전자금융과장 할 때였는데, 요 안에 제목 자체를 핀테크로 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그때 핀테크에 대해서 워낙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목을 IT 금융 융합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게 금방 2015년에서 17년 발전기에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도 됐죠. 이게 2015년 3월이었고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된 게 K뱅크, 카카오뱅크가 16년, 1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실명 인증, 이거는 이게 온라인으로 저희 금융 결제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진행되다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라고, 이게 2019년 4월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이게 도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혁신 업무가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제 지난 5년 동안 된 거는 고도화 쪽에서 저희가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에서 혁신기획단의 조직인데요. 뭐 금융혁신과,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안전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가상자산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가상자산 관련된 조직도 향후에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네. 주요 기능인데요. 이것도 아까 과 이름에서 그리고 기능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다 비슷 그런 차원에서 이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핀테크 지원이 상당 부분의 업무 있고 핀테크 지원하는 거와 함께 혁신 서비스 샌드박스 쪽이 이제 같이 큰 꾸러미로 같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디지털 금융 쪽에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이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선불, 직불, 뭐 PG 같은 전자금융업, 그리고 P2P 온라인 금융 투자금융업, 그리고 그 인프라 쪽에서는 오픈뱅킹, 기업 금융 데이터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금융 안전망 확충 쪽에서는 이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보안 규제의 선진화도 같이 필요합니다. IT 발전하면서 그만큼 보안 문제도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쪽의 그 개혁이나 변화도 많이 크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가상자산 쪽은 뭐 약간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별도의 규율이 필요해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성과 측면에서 저희가 그동안 이 글로만 되어 있긴 하지만 잠깐 1번 컬럼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동안에 실제로 정부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핀테크 혁신 펀드를 만들어서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천억 원 이상 이제 조성을 했고 또 추가로 이 4년간 또 5천억 에서 이제 총 1조 원 정도의 혁신 펀드로 핀테크 기업들 뭐를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 나갈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정책금융 쪽에서도 대출 보증을 연간 2천억 이상씩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지원 고도화 체계하고 그 다음에 상업 지원 체계 고도화하고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요거 두 가지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핀테크 지원 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숫자로 보는 이제 핀테크 육성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게 아쉽게도 이제 23년 말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 이게 요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게 이제 8월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서 모으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그래서 그 22년인데요. 일단 요것만 보더라도 지금 어쨌거나 이제 새로운 일자리와 신규 투자에 대한 증가가 대폭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인데요. 이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 우연찮게도 제가 여기 왔을 때 300건이 달성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300건에 대한 그 세부 분석을 해서 대외적으로 한번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300건이라는 게 사실 이제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다른 부처들 샌드박스에 못지않게 많은 샌드박스 통과를 했었고 익히 아시는 알뜰폰이나 뭐 대출 비교 서비스 그다음에 조각 투자 음식 주문 중개,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 뭐 이런 익히 아는 것들 외에도 수많은 뭐 사스 서비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303건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요. 이제 아쉽게도 이제 180건이 서비스가 시장에 나왔고 나머지 120여 건은 시장에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준비 중에 있거나 아니면은 사업성이 없어서 일부 이제 철회하거나 뭐 그렇게 되긴 했는데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 각각의 이 서비스들의 실적은 이제 하단에 보듯이 가입자 수와 결제 실적 같은 걸로 충분히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신규 투자에 얼마나 이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쭉 보니까 저희가 그 동안에 고용 인력 핀테크 쪽의 고용 인력이 2,200명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신규 투자는 뭐 8,190억 원, 8,190달러 이렇게 90만 달러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뭐 우리 돈으로 하면 뭐 1,1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융 서비스 쪽에서는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고 이게 허가제 도입한 건 2021년 2월이었고요.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 지금 마이데이터 쪽에 대해서는 매우 이제 업계들이 상당히 이제 의욕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실적 수익으로 이제 연결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많은 공공 데이터라든지 이제 넣어줘가지고 할 거고 각 업체들도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서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입자가 1억 2천만 명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소비자들은 매우 만족해하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금융업 육성과 P2P 제도 도입은 간편결제 이용 금액이 2019년 말에 3,170억에서 23년 말에 8,754억으로 늘고 간편 송금도 그만큼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도 도입을 해서 이게 지금 이제 여기는 그 중저 신용자들에게 중금리를 지급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이제 창출된 새로운 업이죠. 네,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 맨 밑에 투자자 수가 8만 명, 차입자 수 16,000명, 대출 잔액은 1.1조 원 정도의 이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성과 부분을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오픈뱅킹은 가입자가 한 2억 정도의 2억이 넘었고요. 일평균 이용 건수도 3,500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업금융에 대해서도 기업 신용 정보 시스템을 개선해서 그 안에 새로운 그 정보들을 많이 넣고 계좌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보 공유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뭐 신용정보원 쪽과 같이 협업을 많이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보안 규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사실 쓰여 있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보안 규제에 대한 그 로드맵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안에 있어서는 가장 CEO 레벨에서까지 이제 새롭게 관심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 보안 규제라는 것도 이제 과거에 이 규칙을 계속 나열하는 것보다는 원칙 중심으로 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쪽으로 그렇게 가겠다라고 저희가 발표를 하고 지금 가고 있고요. 전자금융 감독 규정도 이제 이번에 개정안을 다 발표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쪽에 업무를 하러 오고 나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핀테크 쪽의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쏙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체적인 이 팬데믹 이후에 전체적인 산업도 좀 줄어들어 있고 투자 금액 자체도 좀 줄어들어 있고 전체적인 투자 금액 중에서도 핀테크 쪽에 들어가는 것도 줄어들어 있고 해서 그래서 핀테크 쪽의 업계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밝지는 않았던 상태인데요.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붐업을 시켜보고자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왔을 때 해야 될 일들이고, 그래서 그 업계분들을 하나하나 만나봤을 때 그로부터 좀 새로운 해야 될 일들을 좀 끌어내봤고, 그걸로 이제 과제들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들을 만났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지만 그 개개의 그 이제 사업자분들은 사실 매우 활력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었고요. 그 신뢰 중에 하나로 저희가 그 금융회사들하고 투자회사들하고 핀테크 업체들을 주기적으로 만나는 행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만남을 갖게 자꾸 해주니까 그로부터 위탁 테스트라든지 그런 쪽에서 그 지난 4년간 했던 것보다 최근 한 반년 정도 했던 거의 성과가 오히려 더 크진 않지만 이 비례적으로 보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시적으로 정책을 꾸려서 큰 방향을 제시도 하기도 해야겠지만, 현장에서 이제 그런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미세한 부분을 좀 이제 챙겨주는 것도 행정으로서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핀테크 지원 체계 고도화 쪽은 핀테크 육성은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거에서 이제 종합적인 컨설팅으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혁신 펀드 얘기는 아까 앞에서도 좀 드렸었고, 디테스트 패드라고 해서 이건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 패드를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좀 역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 핀테크 기업들을 이제 글로벌 진출하게 하는 걸 좀 지원을 해줘야겠다. 실제 이제 베트남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 갔을 때 한국 기업이었는데 핀테크 기업이 상당히 그 현지 은행들과 협업을 해서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해외 진출에서도 상당히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것 같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핀테크 지원센터와 함께 뭐 기존에도 하고 있었지만 좀 더 많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 정책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그 지원 전략과 관련해서 정보를 많이 좀 제공을 해드리는 게 필요하고, 해외에 가서 많이 그 뭐 데모데이 같은 그런 이제 쇼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인력 풀들도 준비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샌드박스를 이제 많이 신청을 하는데, 그동안 보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에 사실 수요 조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수요 조사의 경우에 사실 사전에 이 대기하는 기간, 뭐 이게 통과하기까지의 진짜 규제를 완화해서 과연 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데까지 심지어 시간이 2년 정도 걸린 것도 있고, 너무 이제 오래 기다리는 건들이 많아서 원래 이제 규정상 90일 안에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이제 사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폐지하고 직접 신청을 하게 해서 어떻게든 하여튼 결론을 빠른 시간 안에 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앞쪽에 하는 그런 이 사전 수요 조사를 폐지하고 진행을 할 그런 이제 이미 이제 발표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는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과제 중에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자산 시장 규율인데, 1단계 법이 이제 이미 통과돼서 7월 19일 날 시행 예정입니다. 근데 1단계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그 예치금과 가상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장 규율에서 불공정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크게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감독 수단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자들에 대한 질서 유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단계 입법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보면 이제 총선 공약이라든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하반기 되면은 2단계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걸로 보이고, 저희는 글로벌리 사실 이제 뭐 EU라든지 이 법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규율이 아직 완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리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같이 봐가면서, 왜냐하면 이건 뭐 국경이 없는 그런 수단이니까요. 그래서 국제 기준이 이제 가시화되는 것과 그다음에 각 해외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같이 봐가면서 아마 2단계 입법, 그러니까 뭐 발행 공시 규제라든지 뭐 그 외에 상장 규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업자들의 인허가 행위 규제,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시간을 봐가면서 아마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회 논의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데이터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이데이터 2.0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지난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데이터 2.0은 이제 그동안에 단순히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저희가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한 데까지는 해줬는데, 그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창출까지 이제 지원하기에는 신경을 아직 못 썼는데, 좀 그렇게 좀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좀 개선을 한 게 있는데, 하나는 오프라인 쪽에서 오프라인 채널을 좀 가질 수 있게끔 금융회사들이 이제 해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 이거는 뭐 노인층이라든지 뭐 이 온라인으로 접근하기 힘든 분들까지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오프라인 쪽 수요가 있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조금 더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정보 전송 요구의 절차 간소화 부분은 동의서를 받는 게 기존에는 이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받았는데 한 번만으로도 이제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축약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매우 중요한 건데, 그 마이데이터에 있어서의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물품을 구매한 데이터, 이게 뭐 신용카드 이용하는 그 거래 내역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땡겨 올려서 마이데이터 쪽에 좀 심어줄 수 있게 저희가 그런 부분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미사용 계좌에 대한 해지 잔고 이전 서비스, 요거는 이제 그 어카운티포를 생각하면 쉬우실 것 같고요.
이 그렇게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쪽에 이제 보안 강화 쪽은 사실 마이데이터를 여러 군데 가입해서 자기 정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이제 집적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게 6개월마다 보고 1년마다 봐서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이 된 경우에 전체 데이터를 삭제하는, 또 나중에 새로 가입을 하면 또 새롭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안 쪽도 강화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그거에 대한 관리도 할 수 있게 수단을 넣을 예정입니다. 금융권 AI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앞에서 AI를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AI 이용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제 보안 쪽에 있어서의 규제가 너무 세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AI 그 클라우드 관련된 규정과 그다음 망분리 규정, 해외 서버 규정, 이런 것들이 사실 이 AI 이용을 가로막고 있는 측면이 많아서 저희가 AI 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AI와 관련해서는 인프라하고 데이터하고 신뢰도 확보, 이렇게 세 가지 큰 주제로 나눠가지고 개별적으로 작업반을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좀 하고 싶은 만큼 좀 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인데요. 보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은 저희가 이미 이제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요 다음 장에 오는 망분리하고 사실 같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이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업과 약간 전자지급 결제와 그 다음에 보안 이슈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자금융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다루는 거와 함께 뭐 이제 전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전체에 다 해당되는 보안을 같이 규율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좀 분리해서 보안에 대해서만 좀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현재 잘못되어 있는 보안 체계를 싹 바꿔가지고 보안 체계를 새롭게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하반기에 저희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법안을 만들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단계로서는 현재 저희가 감독 규정을 이미 개정안을 내서 발표한 바 있고요. 여기에 이 안전성과 관련된 법상의 조문 하나를 감독 규정에서 이제 100개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줄여가지고 그 감독 규정상에 있는 그런 이 지나치게 세세한 규제들을 많이 없앴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뭐 293개의 규정을 줄였다고 이제 나와 있죠. 이제 많은 큰 작업을 해서 사실 상반기 때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법률 개정은 이 법률 개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가면 자율 보안을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 보안 환경, 금융 환경, IT 환경을 우리 금융회사에도 같이 만들어 주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안을 이제 저희가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때는 당국에 있어서는 아마 매번 보안을 체크해서 금융회사한테 못 살게 굴 정도로 점검을 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에서는 이행 명령도 하고, 그래도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로 돌아가서 너는 다시 망분리를 해라라고 지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까지 아마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율보안과 결과 책임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보안 중에서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게 이제 망분리인데요. 아까 KB 발표 때도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유연한 규제 정책인데, 그 중에서도 아마 이걸 제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망분리와 관련된 TF도 저희가 지금 돌리고 있고요. 망분리와 관련해서 지금 이 2013년에 도입한 이후로 2011년이 지났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어서, 그동안 당국에서도 사실 2015년 정도부터 조금씩은 이제 이 완화를 해줬지만 그 완화의 범위가 매우 이제 작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사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를 열어줬지만, 그거조차도 사실 이제 이제 실무에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지적이 많아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좀 고쳐져야겠다라고 뽑은 주제가, 단기 추진으로는 사스 관련해서는 샌드박스 소용 범위를 좀 많이 늘리고, 연구개발 환경에 있어서의 개방성 확대인데, 요거는 연구개발망을
사실 이제 인터넷과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그것 또한 물리적으로 맞물리해라라는 조건이 있어서 이게 사실 또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자금융거래와 관계없는 그런 부분도 맞물리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이거는 최대한 단기간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샌드박스를 통해서 열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금융위가 직접 할 수 있는 감독 규정 개선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단기간에 좀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법제도의 개편이 있고 보안의 자율화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이제 중기에 들어가 있는 게 보면 업무 위탁 제도가 있는데, 망분리든 뭐든 IT든 이게 다 사실 금융회사들이 외부의 제3자에 위탁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위탁과 관계에 있어서 사실 리스크가 많이 생기니까 그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업무 위탁 규정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이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과제 중에서 마지막인데, 이거는 좀 큰 그림에서 저희가 금융위에서 최근에 이제 TF를 크게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 가지 TF를 돌리고 있는데, 인구와 기후 그리고 기술이거든요. 근데 인구와 기술 말고 이제 인구 기후 말고 이제 기술 부분이 이제 금융혁신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술에 있어서의 저희가 테마를 어떻게 잡을지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이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금융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5가지 기술에 대해서 미리 연구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 제시를 할 건지에 대해서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5가지를 뽑았고요. 그게 이게 탈중앙화 플랫폼, 데이터와 AI, 그리고 빅블러, 클라우드, 클라우드라고 돼 있지만 여기가 사실 이제 외부 제3자한테 위탁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외부 자원 활용과 관련된 것들은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그 바탕에 있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 전문가들과 계속 그리고 업계와 계속 이제 논의해 나가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제 발표를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금융혁신 정책에 대한 결론인데요. 이 업계는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가 변화하지 못해서 이 금융산업이 뒤처지는 것은 이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특히 이제 디지털 분야 여기에서 발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따라가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과제와 같은 것을 준비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또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시면 학회를 통해서 혹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